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다른 변수들을 넣어서 조금 더 게임을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할 거는 오브젝트 애니메이션 만들기, 그리고 스코어와 라이프 만들기,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 조정하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크래치로 화면을 넘어가 볼게요. 앞서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프라이트는 모양과 소리,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모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양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고양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동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관리하기 쉽게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기본, 두 번째가 걷기. 그래서 고양이 모션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양 고르기라는 여기 왼쪽 밑에 모서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데, 여기서 F라인 A, F라인 B까지 해서 총 이 캐릭터 4가지를 다 추가를 해줄게요. 그리고 얘는 앉기.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캐릭터들이 다 오른쪽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을 보는 캐릭터들도 만들어 줄 건데, 기본 L, L, 클릭 복사, 앉기 L, 뛰기 L,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을 보게 하려면 좌우 반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L 붙어 있는 친구들은 다 선택을 해서 좌우 반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8개의 모션이 만들어졌죠. 기본, 그리고 기본 왼쪽, 걷기, 걷기 왼쪽, 뛰기 왼쪽, 뛰기 왼쪽, 다 모양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왼쪽을 눌렀을 때 왼쪽을 보게 할 수 있냐면, 이제 형태 탭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기가 있고, 이 밑에 보시면 모양 바꾸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L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옆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걷기와 기본 한번 섞어줄게요.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은 걷기, 걷고 나서 기본,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제법 걸어다니는 모션처럼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프와 앉기 노 모션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서의 점프 모션과 여기에서의 점프 모션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조건문을 활용해 줄 겁니다. 자, 만약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연산 탭에서 등호를 두 가지를 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양 이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을 봐야겠죠? 만약 모양 이름이 기본이라면 오른쪽으로 점프하는 모션이 들어가야 되겠고, 만약 모양 이름이 기본 L이라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모션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좌표가 움직이는 코드죠. 이 블록을 떼준 다음에 복사를 하고 여기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뛰기, 중간에 앉기, 그리고 다시 뛰기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위를 하면 잠시만요. 뛰기가 아니죠. 기본으로 바꿔줘야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이라면 인데 지금 모양이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으로 들어가서 기본으로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점프를 하면 네, 정상적으로 뛰는 모션으로 바뀌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는 거는 다 똑같은 방식인데 방향만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우클릭 복사하고 여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오른쪽이면 이렇게 점프를 하고 왼쪽이면 이렇게 점프를 하고 뛰는 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앉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마찬가지겠죠? 만약 코드를 두 개를 넣어주시고 뛰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또 모션이 들어가야겠죠? 이 조건은 앞에 뛰기에서 있었던 조건을 복사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기로 바꿨다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왼쪽은 복사를 그대로 하신 다음에 L을 붙여서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왼쪽 잘 이동하고 오른 방향 보고 점프 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왼쪽 보고 점프 잘 되죠? 쭈그리기 오른 방향 보고 쭈그리기 되고 왼쪽 보고 쭈그리기 네, 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캐릭터가 공을 피해서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이 생겨서 처음보다 훨씬 더 그렇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을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흰색 배경이라서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맨 오른쪽에 배경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에서 더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배경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측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배경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땅에서 뛰는 듯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땅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땅에 딱 닿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땅에 맞춰서 움직여줬을 때 y좌표가 마이너스 11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선언했던 기본 y를 마이너스 11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 과정이 없었으면 저희가 다 일일이 마이너스 110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정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으로 바꾸고 나서 한번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가볍게 한번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공을 피해서 땅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쭈그리는 제법 게임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멈춰보고 그러면 이제 라이프와 스코어 이제 게임의 재미를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I가 총괄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스코어와 라이프도 UI에서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UI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줄게요. 라이프 스코어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0점으로 설정하고 라이프는 3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0.1초당 1점이 오르도록 설정을 했죠. 그래서 까지 반복하기라는 이제 제약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프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시키면 되겠죠. 제가 만들어 들었던 변수 탭으로 가서 라이프 넣어주시고 라이프가 0까지 반복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코어를 1만큼 바꾸기를 넣어주시면 스코어가 1씩 늘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0.1초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어 탭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기를 넣어주셔서 1이 오르고 나면 0.1초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0.1초당 1점이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변수 탭으로 가서 라이프는 잠깐 가려주시고 그러면 스프라이트를 눌렀을 때 스코어가 제대로 기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누르면 스코어가 0.1초당 1점씩 오르고 고양이는 모션에 따라서 잘 이동하고 공도 정상적으로 잘 튕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라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이프는 여러분이 혹시 게임을 해보신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왼쪽 위나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트 모양이 있고 그 공에 맞거나 닿을 때마다 이제 하트가 하나씩 줄어드는 모습을 혹시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런 모습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고양이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새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캣 검색을 해줄게요.
그리고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되는데 이제 제 기본인 캣을 가져오시고 모양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도. 그러면 이제 얼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얼굴 모양이 남았죠? 그리고 나서 이쪽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라이프 아이콘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프를 다시 여기 편집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라이프가 감소할 때마다 아이콘이 사라지도록 할 건데 라이프가 숫자가 감소할 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해서 라이프 조건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스프라이트를 복사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이콘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효과 블록을 가져온 다음에 투명도를 0으로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기다리기라는 조건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콘은 라이프가 2가 되면 감소 아이콘이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가 2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가 만약에 2가 된다면 투명도 효과를 50으로 정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 블록을 직접 가져오지 마시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임시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프가 3이잖아요. 체크를 해보시면 근데 여기서 라이프를 2로 정하기로 바꾸고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면 라이프가 2가 되면 투명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상태에서 했을 땐 변화가 안 되는 게 그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라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확인해 보시려면 버튼 한번 눌러 보시고 라이프를 클릭해서 2로 바꿔보시면 투명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 크기가 좀 큰 것 같아서 크기를 살짝 줄여줘 볼게요. 라이프를 한 60으로 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줄게요. 그래서 총 3가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서 위치를 한번 세밀하게 조정을 해볼게요. 140에 110 첫 번째를 그리고 Y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40으로 해주시고 X는 160 그리고 세 번째는 210으로 한번 해본 210으로 설정해 주시면 깔끔하게 변화하는 모습 볼 수 있고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라이프 조건을 바꿔주셔야겠죠? 라이프가 1이 될 때 변하는 거 그리고 라이프가 0이 될 때 변하는 거 이렇게 3가지를 설정을 해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초록 버튼을 누르고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라이프가 2가 되면
오른쪽이 꺼지고, 그리고 1로 정하고, 라이프가 하나 더 감소하면 감소하고, 라이프가 0이 되면 네, 3개 다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프가 감소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라이프가 감소하는 경우가 공이 주인공과 충돌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 스프라이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를 선택해 주시고, 이 공은 라이프가 0이 되었을 때는 멈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까지 반복하기를 해주시고, 라이프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캐릭터와 공이 닿았을 때 라이프가 마이너스 1씩 감소하도록 하는 코드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먼저 만약을 넣어주시고, 닿았는가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에 닿았는가 라는 걸 넣었으면, 만약에 주인공이 닿았을 때가 참이면 이 코드 안에를, 이 블록 안에 코드를 실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공과 닿았을 경우에 라이프를 마이너스 1만큼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했을 땐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튕겨서 캐릭터를 지나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닿는 판정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짧은 순간 안에 계속 닿았는가가 참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만큼 라이프가 감소하는 것이 무한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닿았는데 라이프가 한 번에 3번이 감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프가 감소했을 때는 1초만큼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라이프가 3이다가 공에 닿는 순간 라이프가 2가 되고, 또 닿는 순간 1이 되고, 라이프가 0이 되고, 계속 움직이네요. 0이 될 때까지 아이콘 라이프, 여기도 편집 부탁드릴게요. 그 정상 작동하는지 공 움직이는 부분을 다시 할게요. 공 테스트하는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라이프가 3이 되고, 공에 닿으면 라이프가 2, 1 정상적으로 되고, 이제 0까지 아이콘이 정상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공의 움직임도 무한반복해서 라이프가 0일 때까지 반복으로 똑같이 바꿔주도록 할게요. 변화하고 다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닿았을 때 라이프가 2, 1, 0 이렇게 되면 공이 정상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에 닿았을 때 주인공에게도 변화가 조금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에 닿았을 때 주인공 캐릭터가 깜빡깜빡하는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라이프가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만들어 주시고 캐릭터가 공에 닿았는가가 참이면 변화한 이펙트를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아까 공에 닿았을 때 기다리는 시간을 저희가 1초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주인공의 애니메이션이 변화하는 시간도 총 1초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투명도 효과를 25만큼 바꾸고 0.05초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0.05초를 기다려주면 되겠죠. 두 모션을 합쳐서 0.1초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10번을 반복하면 총 1초가 되겠죠. 그래서 공에 닿았을 때 캐릭터가 1초 동안 깜빡깜빡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에 멈췄을 때 이제 라이프가 0까지 반복이기 때문에 라이프가 0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스윙을 하지 않게 되고 저희가 원하는 이펙트를 정상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한번 세부 사항을 저희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공의 움직임을 보시면 벽에 닿았을 때 튕겨내기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같은 구간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벽에 튕겼을 때 반복되는 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예상하기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벽에 닿았을 때 랜덤한 각도로 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을 넣어 주시고 감지 탭에 가서 만약 이게 벽에 닿았는가 라고 했을 때 벽에 닿으면 튕기는데 동시에 회전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회전하기를 넣어주시고 아까 이용했던 난수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적당한 각도가 30도부터 90도 사이라고 저는 임의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해보면 이제 공이 예측하기 힘들어졌어요, 전보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조금 더 대응하기 어려워졌죠. 네. 이런 식으로 공의 움직임을 살짝 바꿔볼 수 있겠고 그리고 캐릭터의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버그가 발생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그런 모션의 제약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모션 탭으로 들어가서 이 모션을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과 아래쪽은 그 행동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는 조건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조건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위아래와 마찬가지로 만약 뭐뭐라면 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좌우로 이동하는 거는 서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거나 왼쪽 방향 기본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 주시고 또는을 통해서 모양의 이름이 기본 또는 모양의 이름이 기본 L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추가해 줘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해주면 점프하는 상태에서는 좌우로 움직이지가 않죠.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션에 버그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는 잠깐만 편집점이요? 이거 확인 좀 해볼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저희가 에러가 났던 게 보니까 모양을 기본 L로 바꿔주는 거를 빼먹었네요. 네,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다 기본 동작일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했고 기본 동작에서 키를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바뀌고 다시 다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모양을 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 사항인 이제 고양이의 속도나 움직이는 거리를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공의 속도에 비해서 모션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0.05초로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르겠죠? 하면 속도는 아까보다 더 빨라졌는데 지금 점프랑 앉기는 또 너무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시 한 0.2초 정도로 바꿔줄게요. 우리도 실제 동작을 생각해보면 옆으로 가는 거에 비해서 걷거나 뛰는 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속도를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움직임 잘 작동하고 속도도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괜찮죠? 근데 이제 방금 같은 상황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캐릭터에 안 닿았는데 라이프가 감소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한번 이 고양이 캐릭터를 클릭을 해보시겠어요? 다른 거 눌렀다가 주인공 볼 때 이 네모 버튼이 보이시죠? 저게 지금 스프라이트의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팔 다리와 이렇게 얼굴까지가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인식하는 고양이의 범위는 여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범위와 여기까지 포함된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에 닿는 판정을 조금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하나 추가를 해줘 볼게요. 클릭했을 때 오른쪽 위에 보이는 볼이 하나 보이시죠? 네, 이거를 선택을 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 공의 역할이 뭐냐면 그 네모 박스인 고양이 대신에 이 공에 닿았을 때를 고양이에 닿았을 때로 우리가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을 계속 따라다니고 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야겠죠, 이 공이.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했을 때 투명도를 100으로 만들어주고 이 친구는 계속 주인공을 따라다니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반복으로 해주시고 주인공 위치로 이동하기를 하지만 이제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멈추고 보시면 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Y 좌표를 한 10 정도만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투명도 효과를 잠깐 0으로 해서 꺼놓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공이 정상적으로 고양이를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서 공의 그 라이프 감소 조건을 주인공에 닿았을 때였는데
주인공이 아니라 공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볼에 닿았을 때로 바꿔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에 닿았는가가 아니라 볼에 닿았는가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처음에 주인공 입장에서 공에 닿았을 때 그 깜빡깜빡 모션을 넣어줬잖아요. 근데 이제 공이 더 이상 주인공과 닿아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신호를 또 하나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에 닿았는가 또 했을 때 신호를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이라는 신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공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볼에 닿았을 때 다음이란 신호를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주인공은 공에 닿았는가가 아니라 저 다음 신호를 받았을 때로 바꿔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버려주시고 다음 신호를 했을 때로 해서 한번 바꿔줘 보고 다시 해볼게요. 일단은 공을 가려놓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공에 닿았을 때는 라이프가 감소하고 공에 닿지 않았을 때는 라이프가 감소하지 않는 이제 정상적인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인 조건들을 마저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봤을 때 공과 주인공의 크기가 너무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 줄게요. 네, 60은 너무 작고 한 75, 80? 네, 80 정도로 한번 해줘 볼게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주인공도 밑으로 조금 내려가야겠죠? 주인공의 기본 y를 마이너스 120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면 바꿔볼게요. 공의 크기도 조금 줄여주도록 할게요. 공의 크기도 한 90 정도로 하면 주인공의 머리 크기와 얼추 비슷해지겠죠. 네, 공의 크기도 9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공을 잠시 켜두었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을 피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계속 개발하면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손 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공의 크기를 조금만 키워줘 볼게요. 공의 크기는 110. 눈에 더 명확하게 보여야 피하기 용이하겠죠. 네, 이렇게까지 해서 세부 사항을 만들고 라이프를 만들고 주인공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과정을 같이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사를 만들고 레벨을 설계하고 스코어보드까지 만들어서 게임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